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고전 시가를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수험생뿐만 아니라 예비 수험생들도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고 수능을 대비할 때 어디까지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시가를 읽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독해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 시간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하세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에 있는 고전 시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현대어 풀이해서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 시간에서 가장 핵심은 어휘지요.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를 공부하면서 고전 어휘들을, 필수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면 됩니다. 그 나머지 어려운 어휘들이 만약에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더라도 그 중에 문제풀이에 필요한 어휘들은 밑에 주석을, 뜻을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달아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몰라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현대시나 고전시가나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대상을 정확히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내용 이해에 집중해야 되니까 대상, 즉 주어와 목적어를 파악하면서 시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적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동자유가를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일동자유가는 가사입니다. 이 수능시험에 가사가 출제되면 수능 연계교재에 실려있는 지문 일부와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지문 일부를 섞어서 출제하는 건 일반적입니다. 일동자유가는 아주 깁니다. 기행가사인데. 그래서 원래 EBS 수능 특강이 일동자유가가 있고요. 선생님이 이 해설 동영상을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함께 또 교재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을 같이 섞어서 출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체로 보면 일동자유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거의 중략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대어 풀이를 할 줄 알고 상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략 뒷부분은 이제 EBS 교재에 없는 지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어떤 작품이 EBS 연계 교재에 실려 있으면 그 전문을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보기엔 쓸데없는 투자입니다. 그냥 제시된 지문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상황 이해해두면 그걸 통해서 어휘력을 익히면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한번 지문 볼까요? 뱃방에 누워있어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까 시적 화자가 대상입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심란한데 큰 바람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면 지금 화자는 뱃방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마음은 지금 약간 심란합니다. 왜 심란한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았죠? 원래는 이제 일본까지 배 타고 가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었다? 대풍이 일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높게 일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배가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밑에 태산 같은 성난 물결, 파도가 천지에 자욱하니까 크나큰 망곡주가 뭐겠어요? 배 아니겠습니까? 배가 나뭇잎 불리듯이 흔들리고 있겠죠. 하늘에 올랐다가 땅으로 내려가니 12발상 돛대는 나뭇가지처럼 굽어있고 52폭의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렀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직유법, 대구법이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문 읽을 때는 여러분들 지문의 내용 이해에만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직유법이나 대구법이라든지 이런 표현기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선택지에 나오면 본문에서 찾아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런 개념어들을 꼭 익혀야지요. 자, 밑에 있는 거 굵은 울의 잔벼락은 등 아래에서 진동하고요. 대체 성난골의 동안 용은 물속에서 희롱합니다. 방속에 요강하고 타구는 자빠지고 엎어졌습니다. 됐죠? 요강, 타구. 요강은 여러분들 오줌 넣는 곳이고, 알았죠? 타구는 가래침 뱉는 그릇입니다. 엎어지면서 상하 좌우의 배빵 덜은 잎잎이 우는구나. 됐죠? 여기까지 끌어버리세요. 여기까지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배빵에 있는데 지금 큰 바람이 불어서 지금 배가 아주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요거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만. 여기에 등이 무슨 뜻인지, 됐죠? 타구가 무슨 뜻인지, 초석이 무슨 뜻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면 반드시 주석을 달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적 화자, 배 타고 자기 신세 생각하니까 처량하고,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파도 치면서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다. 요 정도. 그 밑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이윽고 해가 돋아요. 장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문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까 장하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이거는 결국 이제 파도가 잔잔해지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에 감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파도가 이제 고요해져서 밖에 딱 나와서 밖에 딱 보니까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풍경에 감탄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장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 장면 자체가 EBS 수능 특강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량 밑에입니다. 중량 밑에는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모습을 바라보고, 됐죠? 여기서 이제 전승산이라는 건 읽다 보면 이게 사람 이름이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전승산이 내가 글을 쓰는 모습을 바라보고 필담을 써서, 의사소통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필담을 써서 배대 전문의 퇴석 선생 시집기 유명하더니 선생의 빠른 제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엎드려 붙잡나니 필연코 귀한 벼로 퇴석 선생 아닙니까 당신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퇴석 선생이 글쓰기로 유명해. 근데 당신의 글쓰기를 보니까 당신이 퇴석 선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승산이가 화자가 글 쓰는 모습을 보고 야, 너 글 진짜 잘 쓴다 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밑에 내가 웃고 서서 배대, 내가 웃으면서 서서 배대, 늙고 병든 둔한 그를 포장을 과하니 칭찬을 과하니 부끄럽기 끝이 없습니다. 승산이 다시 하되, 이게 지금 글을 써서 주고받는 겁니다. 글로 지금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됐죠?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의 천한 선비, 누구겠어요? 예 아니겠습니까? 예, 알았죠? 일본이란 작은 나라의 천한 선비가 세상에 낯섰다가 장한 구경을 하였으니, 장한 구경이 뭐겠어요? 시적 화자가 글을 쓰는 구경, 됐죠? 글을 쓰는 장면을 구경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고 하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 무엇 싸고 삽목 괴짝에다 무엇을 넣었어요. 이마에 손을 얹고 엎드려서 드리거늘, 이마에 손을 얹고 엎드려서 드린다는 건 결국 예를 갖춰서 드리는 겁니다. 예를 갖춰 드리니 받아 보니까 피봉하니 봉함 위에 쓰였으 대, 됐죠? 피봉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겉봉이죠. 겉봉지에 뭐 글씨가 써 있는데 각색 대단 3단과 30냥의 은자를 줬답니다. 뭐 비단하고 여러분 은을 준 거죠. 은을. 됐죠? 은자를 준 겁니다. 선물로 내가 너무 귀한 구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고 어이없어서 종이에 써서 다시 의사소통을 했는데 뭐라고?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은하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지만 의에 어긋났다.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장면은 글을 통해서 두 사람이 무슨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돼요.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승산이 시적 화자에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당신 글 쓰는 거 보니까 야, 옛날에 퇴석 선생이 글을 잘 쓴다고 했는데 당신이 퇴석인가? 그때 이 사람이 글 써서 늙고 병든 글, 보잘것없는 글을 이렇게 칭찬하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때 전승산이가 다시 야, 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귀한 장면은 처음 봅니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선물 가지고 주니까 야, 아니 뭐 글을 칭찬하는 건 뭐 그거 괜찮은데 뭐 이런 돈까지 줍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그럼 이건 결국 글을 통해서 의사소통한 대화 형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바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장면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 43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서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여기서 동물의 역동성의 대표적인 건 성난고래와 동안용입니다. 근데 이 역동성을 통해서 공간의 분위기가 긍정적입니까?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이란 단어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 부분은 긍정적인 상황이죠. 됐죠?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거대한 자연물 뭐죠? 태산입니다. 태산! 됐죠? 그 다음에 식물의 연약한 속성, 나뭇잎입니다. 네 번째 줄에 있어요. 나뭇잎의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했다.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지는 게 바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 대비며 목전에 닥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열거하여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물의 행동이 뭐겠어요? 결국 배방에 있다가 배 밖으로 나오죠. 나와서 결국 밖에 풍경을 바라보고 감탄하죠. 그죠? 그래서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열거하여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44번의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으세요. 기억은 이런 구경은 뭐겠어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바다의 풍경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장한 구경은 뭐겠어요? 시적 화자가 글을 쓰는 모습을 바라본 구경입니다. 됐죠? 그럼 밑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의 고난 극복이다. 말도 안 되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구경하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은폐는 잘못된 말입니다. 기억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이고 니은은 인물의 능력, 글 쓰는 능력에 대한 감탄이다. 3번입니다. 4번은 말도 안 되고요. 5번에 기억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이다. 이건 말이 돼요. 근데 뒤에 있는 거 니은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45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사행가사인 일동자유가, 기행가사인 일동자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 성격을 지닙니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이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지문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 보기에서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밑에 A는 B, D의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입니다. 됐죠? 전승산이 화자가 글 쓰는 모습을 본 게 계기입니다. 그 다음에 B에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고, C에 늙고 병든 둔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자신의 평가다. 오케이. 그 다음에 B에 필담으로 써서 배대와 내 웃고 써서 배대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쓰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대체로 3번을 오답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기 여러분 맨 처음에 전승산이 필담으로 뭐라고 해요? 당신이 퇴계 선생 아닙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밑에 있는 시적 화자가 다시 글을 써서 뭐라고 답합니까? 이렇게 칭찬하니까 부끄럽습니다. 라고 답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문답 형식입니다. 됐죠? 3번은 맞는 말입니다. 4번에 B에 귀한 벼로 퇴석과 D에 소국의 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밑줄과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동일한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는 필담을 써서, 아니 귀한 벼로 퇴석은 누구를 지시한 말이죠? 시적 화자를 지시한 말이고요. 소국의 천한 선비는 바로 전승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동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답입니다. 뒤에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찬사가 나타나 있고, 이에는 상대의 글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나타나 있습니다는 정확하게 상황만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문학에서 소설을 읽든 아니면 수필을 읽든 극문학을 읽든 시를 읽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결국은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 수업을 듣거나 혼자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할 때도 뭘 자꾸 머릿속에 이해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서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을 보러 간 수험생들에게 동영상이나 수업 시간을 통해서 EBS 연계교재의 문학 작품은 꼭
복습을 하고 가세요. 분명히 거기서 대체로 다 나올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예비 수험생들은 고전 시간을 준비할 때 너무 여러분들 연계교재에 없는 작품들을 찾아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연계교재나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작품들을 현대어 풀이해서 상황을 이해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복습하고 암기하는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고전 시간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특히 수능에서는 고전 시간이나 현대시는 쉽게 출제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문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우리 여러분들 제발 예비 수험생들은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